본격적으로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청소년이 바라는 지금 우리 청바지 2020년 첫 학생공론화위원회가 문을 열었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이번 선거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가 선거 연령대가 낮아졌다는 거죠. 만 18세 고3 학생들도 이제 투표를 할 수가 있게 됐다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청소년 참정권에 관심이 높았던 그런 선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번 총선에 직접 참관을 하거나 모의 투표를 한 청소년들과 함께 청소년의 눈으로 본 총선 그리고 청소년이 생각하는 정치권에 대해서 토론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오늘 토론을 위해서 6명의 학생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여섯 분의 학생이 오셨는데 어떻게 오신 뭐 기준이 있나요? 김한배 학생은 헤어스타일이 상당히 멋집니다. 정말 후리한 학교네요. 예. 어떤 모델이 있나요? 헤어스타일이? 제가 제 모델이요. 역시. 멋집니다. 예. 유일하게 유복여고 3학년 학생이시네요. 다 2학년인데. 예. 어떻게 이렇게 참여하게 되셨습니까? 작년에 춘천시 청소년 참여위원회라고 있는데 네. 거기 위원장 활동을 하면서 이런 약간 정치 활동이나 사회 활동 많이 참여하면서 어느 정도 약간 경험도 쌓았고 그리고 제가 원래 이쪽 분야에 관심도 있고 진학하는 부분도 관련 학과라서 그래서 아마 많이 알고 관심이 있어서 이 자리에 오게 된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청소년들의 활동 역시 활발했습니다. 주요 후보자들에게 청소년 정책 공약을 제안했고요. 선거 운동 기간 동안 청소년 정책과 관련한 후보자들의 공명선거 서약도 받았습니다. 이번에 제가 그 모의 투표하는 현장을 가서 봤잖아요. 네. 실제 어른들의 투표만큼이나 진지하고 되게 열성적이셔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모의 투표를 준비하고 직접 투표를 해보니까 어떻던가요? 정치당 뽑는 투표지를 받았는데 네. 생각보다 모르는 당들이 너무 많고 익숙하지 않은 당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35개인가 그랬죠? 예.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이렇게 당이 많은데. 저희 모의 투표하러 오신 분들이 다 청소년인데 저희도 잘 모르니까 설명도 못 해드리고 그런 점에 대해서 아쉬웠어요. 네, 맞습니다. 개표도 해보고 네네네. 그러면서 투표를 하는데 어떻게 다 진행이 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했는데 또 개표를 해보면서 이게 진짜 힘들구나. 이게 개표가 한번 잘못되면 또 다시 해야 되고 또 다시 해야 되고 이것도 있고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거 부정선거도 좀 가능하겠구나 뭐 이런 게 느껴지셨나요? 혹시? 그냥 정확히 제대로 해야겠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다 이런 생각밖에.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왜냐면 이 개표의 중요성을 많이 느끼신 것 같아요. 네. 그죠? 자, 우리 성수고등학교 주현동 학생. 저는 원래 정치에 관심이 없었고 예. 지금도 되게 없어 보여요. 지금도 없어요. 왜 없습니까? 앞으로도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래요? 왜 이유가 뭐죠? 어차피 국회에서 막 정책을 내놔도 지켜지는 거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잠깐만요. 그 얘기는 이제 좀 하면서 하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의 투표에 관한 좀 의견을 좀 들어봤고요. 자, 이번에는 사회적인 이슈가 된 것이 바로 선거 연령이 낮아진 거잖아요. 만 18세로 투표권이 낮아졌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청소년이랑 가장 맞닿아 있는 게 저는 교육감 선거라고 생각하고 교육감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학생들이 경험을 해야 되는 건데 학생들이 결정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저 어른들이 결정한 대로 저희는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이 저는 조금 맞지 않다고 보고 그래서 이제 만 14세에서 만 16세 정도로 이제 선거권을 낮춰서 교육감 선거에 있어서는 그런 선거권 하향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예전부터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교육적인 장면에서는 선거권을 더 낮췄으면 좋겠다. 당사자이기 때문에 피드백도 저희가 충분히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요? 네. 더 낮춰야 된다. 아니면 더 낮출 필요 없다. 낮춰야 된다. 누가 얘기해 보실래요? 만 18세라고 하면은 생일이 지난 19살 밖에 해당이 되지 않는 거잖아요. 네네네. 이거를 청소년들의 의견이라고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소수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만 16세까지 하향하는 것에
아, 만 16세. 그렇게 급하게 낮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지금 학교에서도 다른 학교도 비슷하겠지만 여기 선거에 적극적으로 관심 가지고 그렇게 공부하는 애가 거의 없어요. 그냥 단순히 공약에 좋은 걸 써놨다고 그냥 그런 이유로만 뽑거나 그냥 장난식으로 뽑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굳이 낮출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만 17세, 만 16세건 만 18세건 그렇게 뭐 차이가 있을까요? 뭐, 만 18, 솔직히 뭐 편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뭐 정치에 대해서 좀 뭐 잘 모르잖아요, 학생들이. 제 생각에는 솔직히 말하면 어른들도 솔직히 정치에 그렇게 관심 있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어른들 솔직히 관심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지금 정당도 많아서 다 어른들도 이게 너무 많다, 너무 어렵다 하고 있고 청소년들도 솔직히 똑같은 입장인데 청소년들은 지금 아직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지금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청소년들의 눈으로 본 국회 정치인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국회의원 어떤 이미지입니까? 보통 어떤 뉴스를 보다 보면 막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런 걸 보면 국가에 대한 논의를 하시는 분들인데 이게 과연 성숙한 어른의 모습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한 번은 이제 좀 오래된 일이긴 한데 그런 적 있었잖아요. 이제 국민들 몰래 이제 국회의원 연금 관련 법을 제정했다가 탄로가 나서 이제 급하게 불을 껐던 적이 있었거든요. 난 봉사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는 마음에서 이제 그런 위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정말 커요.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네, 우러나서 해라 뭐 이런 거죠. 예, 그죠? 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이미지예요? 멀게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국회의원이라서. 저랑 좀 다른 사람 같고. 그런데 이때 누군가 토론장을 찾아왔습니다. 깜짝 손님, 과연 누굴까요? 잠깐. 안녕하십니까. 어쩐 일이세요? 어쩐 일이세요?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누구예요 지금? 예? 왜 갑자기 왜 이렇게 쑥스러워하세요 다들? 이번에 춘천 국회의원 당선자이시죠? 허영 국회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쩐 일이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이번 총선 최대 역전극의 주인공 허영 국회의원 당선자가 청소년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 아까 좀 전에 의원님 오시기 전에 좀 얘기를 나눴던 부분이 우리 학생들한테 청소년들한테 비치는 국회의원의 이미지를 얘기해달라고 그랬더니 좀 부정적인 얘기가 좀 많이 나왔어요. 너무 잘못된 모습이죠. 심지어 뭐 그런 모습들 때문에 국민들께서 동물국회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그런 막말 망동하면은 국회가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공전이 되죠. 그 막말 책임 공방 때문에 막 싸우고 그 뭐 성경에도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 소환제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국민들이 심판하고 국민들이 일을 하지 못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네. 예. 즉석으로. 즉석으로 허영 국회의원님에게 바란다. 그러니까 후보자님이실 때,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이제 공약집을 저는 다 정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이제 국민 발의제, 국민 소환제 그리고 이제 제가 아무래도 주택 밀집가에 살거든요. 그래서 느끼는 건데 버리는 곳이 쓰레기장이 되는 이런 문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춘천의 쓰레기 문제가 정말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세 가지. 예. 일단 청소년들이 문화적으로 많이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일 중요하죠. 문화 공간. 네. 좋습니다. 무슨 꿈을 갖든 공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미지가 그렇게 바뀌어 있어서. 그래서 공부보다 그쪽 분야에 대해서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게 적어요. 그래서 그 경험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걸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네. 공부 말고 다른 꿈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얘기해 줄 수 있나요? 그 꿈이 뭔지? 제가 그냥 예체능 쪽은 더 관심이 있어요. 예체능 네. 쪽이. 예. 정치는 희망을 파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청소년도 사실 공부보다 중요한 게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꿈과 희망의 크기거든요.
어른이 되면 될수록 그 꿈과 희망의 크기가 점점점 작아져요. 그래서 나중에 비스켓을 만들려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건빵이 만들어지고 막 이런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꿈과 희망의 크기를 넓게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예. 지금 학생들이 또 이렇게 좀 의원님께 이렇게 요구를 또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해달라, 뭐 이렇게 말씀드려도 꼭 좀 어떻게 제가 해주실 꼭 수 하겠습니다. 있나요? 우리 춘천에 청소년 전용 공간을 꼭 마련을 해서 우리 네. 여기 꿈마루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의 꿈과 재능과 끼 이런 것들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끔 네, 네. 예, 하고 알바들 많이 하시는데 우리 알바 안심센터 같은 것도 만들어서 네. 알바 주선도 해드리고 또 알바하면서 겪는 여러 가지 근로 조건의 문제라는 이런 것들 소중히 잘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일단 박수 한번 네. 꼭 해달라는 의미에서 박수 한번 보내드려야죠. 예. 파이팅! 고맙습니다. 이번에 첫 투표를 한 18세 유권자와 또 미래 유권자들을 만나니 정치가 가야 할 그런 책임 있는 행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기고 또 선거 기간 동안 약속했던 것 꼭 지켜야겠다고 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꼭 멋진 정치로 보답하고 희망을 주는 정치로 보답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허영 국회의원님 다 가셨죠? 네, 나가셨죠? 네. 자, 이제 나가셨으니까 하는 말인데 뭐 이제 솔직하게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계실 때랑은 또 이제 또 여러분들 생각이 또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어떻습니까? 만나보니까. 실효성 있는 정책을 실행해 주셨으면. 아, 그래요? 사실 질의서 드릴 때 되게 답변도 잘해주시고 그랬는데 그때는 조금 그런 게 있었어요. 좀 너무 많은 걸 해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아 이게 과연 실행될 수 있을까? 네, 네. 당선되려고 일부러 저렇게 계속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그런 생각을 했었다 이거죠. 이게 네. 뭔가 다 해줄 것처럼 얘기해서. 예, 그러셔가지고 이게 과연 실행될 수 있을까라는 문제를 생각해 봤는데 네. 이렇게 찾아오셔가지고 또 들어주시고 하는 거 보니까 네. 조금 더 믿음이 생긴 것 같습니다. 예. 허영 국회의원님 카메라 보고 허영 국회의원님한테 네,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좀 저희가 이제 지켜보고 있으니까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의원님 지켜보고 있답니다.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곧 이번 총선에서 당선되신 국회의원들이 임기를 시작하잖아요. 그죠? 이분들에게 이런 법을 만들어 주세요. 문화 바우처 제도라는 걸 들었거든요. 문화 바우처 제도. 네, 근데 그게 알고 있는 사람 몇 명만 알고 있지 많이 모르세요. 그리고 그거를 하려고 해도 많이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뭐 솔직히 저소득층 아이들이나 아니면은 대부분의 많이 사람들이 예체능을 많이 어렵게 느끼잖아요. 네네. 돈이 많이 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도와주면서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이렇게 청소년들이 이제 촉법 소년이라고 네. 하죠. 그런 범죄, 청소년들이 저지르는 범죄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네. 그런 수위가 높은 범죄에는 뭔가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가중처벌법 이런 네. 거. 네.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촉법소년 범죄. 청소년들 역시 관심이 높은 사항입니다. 이번에 미성년자 그 07년생 무면허 사건이 있잖아요. 저는 뉴스보다 SNS에서 더 먼저 보게 됐어요. 네. 근데 보니까 그 이제 걔네들이 처벌을 당하는데 SNS에 막 자기 막 이제 이 처벌 당한다, 막 편지 써라, 막 이런 말 하는 거 보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너무 겁이 없는 것 같아요. 별로 그냥 한번 뭐 받고 끝내면 되지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서 법을 더 강화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법을 더 강화해야 된다. 네. 예. 저는 청소년도 물론 이렇게 그 처벌 강화가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른들도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고 막 말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그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라 조금 더 강화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법이 아무리 강해도 빠져나갈 사람은 다 빠져나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법을 강화하는 것보다 또 다른 또 법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솜방망이 처벌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솜방망이 처벌을
없어요. 네, 불방망이 처벌. 불방망이 처벌법. 네. 네, 여러분들이 꿈꾸는 세상, 우리 학생들이 꿈꾸는 세상은 과연 어떤 세상입니까? 한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는데 누구는 차별을 받고 누구는 차별받지 않고 편안하게 살아가는데 누군가는 차별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빈부격차가 없을 순 없겠지만 그래도 너무 그 한 부분에 있는 존재하는 사람들만 너무 잘 사고 어떤 부분에 있는 사람들은 되게 힘들어하고 되게 약간 많이 피로하고 이런 부분을 살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좀 계단이 이렇게 맞춰졌으면 좋겠어요. 청소년들의 꿈이 약간 좀 짓밟히는 그런 현실에 와닿았다고 생각을 해요. 맨날 공부만 하라고 하고 그래서 제 꿈도 여러 번 많이 바뀌었고 지금은 이제 아예 없는 상태가 돼버렸는데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고등학교라는 존재가 대입이나 취업의 수단이 아닌 그냥 인생의 한 번뿐인 학창 시절을 나중에 성인 돼가지고 딱 고등학교 때 어땠어 생각하면 아주 행복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 공부 쪽으로 가다가 그 꿈을 잃고 그러는 것보다 자기 꿈을 위해 계속 그 꿈을 발전시키면서 꿈을 이뤄내는 게 좋은 세상인 것 같아요. 네, 정말 어른들이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우리 학생들 정말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말씀 잘 들었고요. 청소년 헌장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청소년은 자신의 삶과 관련된 정책 결정 과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어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 청소년들은 훨씬 더 성숙해 있고 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학생 공론화위원회 청바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